사과 2. 순환시대 다시 1. 개념학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먼저 보시면은요, 문학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문학은 그 시대와 사회가 지닌 온갖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풍속이나 가치관, 꿈, 고통 등을 반영을 하지요.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압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현실의 세계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다 보내기는 어렵지만 문학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 작가가 만들어낸 가짜의 세계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작품의 이해.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자. 그러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 우리의 삶과 사회에 관한 이해가 좀 깊고 넓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까? 방법. 인물과 사건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으로 제시가 되고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작품 전체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33쪽 들어가 볼게요. 자, 제재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근찬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습니다. 하근찬, 순환이대. 그래서 단편소설, 그리고 전후, 전쟁 이후의 소설입니다. 라고 하죠.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향토적, 사투리 쓰고 있죠. 의지적이야.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겠다. 그리고 상징적입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죠.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제,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직후고요. 어느 농촌마을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런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 작가가 그 인물의 행동을 표현하는 거. 마음은 잘 모르는 거.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주제, 순환이 현실로 드러나죠. 그것을 나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징,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시면서 역순행적 구성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이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현재,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를 하나 이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압축적인 서술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요. 아버지는 낙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을 한번 볼까요? 발단은 6.25 전쟁 직후에 아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만도입니다. 아들을 마중 나갔죠. 정거장 대합실에서 아들이 기다리는데 만도가 뭐를 하느냐?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은 과거를 회상하는 씬입니다. 비행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이제 위기지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다리가 없지요. 불구가 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는 분노를 느낍니다. 절정입니다. 만도가 아들을 업고 무슨 다리?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 결말이 뭐다? 용머리째라고 하는 높은 재가 얘네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 한번 볼까요? 만도는 아버지 세대지요.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든지도 모른 채 끌려가서 징용, 일하는 데 끌려갑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은 사실.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은 일본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짓는 데 투입이 돼요. 여기에서는 비행장 짓지요.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은 비행기 폭격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수입니다. 아들 세대를 대표하고 있죠. 6.25 전쟁입니다. 참전해서 한쪽 다리를 잃고 귀향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실종도 됐겠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상위 군인, 다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만도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심리를 변화하는가? 진수를 마중 나가는 장면에서는 진수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에 기쁘고 설렜지만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에 약간 걱정되고 불안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거장에서 진수를 보고 다리가 펄럭이다, 다리가 한쪽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풀려가지고요. 진수를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면서 그 시련을 나는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가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정거장 대합실은 만도에게 징용 끌려갔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고요. 만도는 불행과 연관된 장소지요. 그쪽에 가서 징용 나갔고 그 정거장에서 아들을 만났으니까요. 주막은 만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고요. 만도가 아들 데리고 오는 길에 화가 난 것이 조금 누그러지고 국수 주면서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막에서 술 마시지요. 이 술은 만도의 분노와 속상한 마음을 다수로 누그러뜨립니다. 만도가 진수에 대한 연민을 이제 술 기운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지요. 그리고 고등어. 자, 아들 갔는데 진수를 데리러 가는데 시간이 남아서 아들 주려고 고등어 샀지요. 만도와 진수가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 쉬하는데 아버지 오줌 쌀 때 그거 줘주세요 했고요. 그리고 고등어를 들고 있으니까 만도가 겨드랑이가 간지러웠는데 다른 손이 없으니까 간질 수가 없죠. 긁을 수가 없죠. 신체적 결함을 부각하는 것이 이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외나무 다리는요. 만도와 진수에게 닥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련을 극복하겠습니다. 협력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일제강점기의 징용,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잃은 진수가 서로 협력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넜죠.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자.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우리 민족에게 닥친 크나큰 순환,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을 그것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이 창작이 된 당시는 작가는 창작 당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노력하고 극복하자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럼 현대 시대에서는 이 소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대 간 갈등이나 젠더 간 갈등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